국민TV 라디오 특별 생방송 이만하면 시작한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토대를 쌓은 반면 정보기관과 군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 굴복시켰다. 그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의 독재 시절과 더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를 이룬 지 오래인 지금의 한국에서 박근혜 씨가 수상쩍은 체제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박근혜 씨에게는 투명한 국정 운영이 요구된다. 우선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는 진지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과의 토론, 미디어 회견 등 광범위한 대화의 장을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본질에 대해 지금까지도 종종 문제가 돼 왔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조직 개편을 논의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어떤 나라든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만이 아닌 대립파와의 대화를 통해 타협을 구축하는 겸허함을 갖출 필요가 있다. 박근혜 씨의 완고한 자세는 일한 관계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다. 열린 정치를 서로 경쟁해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상은 한겨레 신문의 사설도 아니고 경향신문의 사설도 아닙니다. 시사인도 아니고요. 민중의 소리도 아니고 프리시안도 아닙니다. 바로 아사히 신문이 게재한 박근혜 씨 당선 1년 융화를 지향하는 겸허함을 어제 아사히 코리아 사이트에서 퍼온 건데요. 그 뒷부분입니다. 참 훈수 도는 거 듣는 기분 정말 씁쓸하네요.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말고요.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추석 연휴 때 시작할 때 말이죠. 그때 특집 방송이었고 국민TV 라디오 특별 생방송 2만 하면 시작한다. 2만. 여기서 2는 이제 중위법이죠. 숫자 2도 있는 겁니다. 이만큼 하면 된다라는 그런 2만도 있지만요. 숫자로서 2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 수가 3만 명이 넘는데요. 사실은 그 중에 그 출자금을 내신 그런 분들은 2만 명이 좀 안 되고 있죠. 어제 19,000명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야심차게 말이죠. 국민TV, 지금 라디오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명색이 TV인데 언제까지 라디오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를 출범시키려고 노정면 단장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추정되는 아니면 오신 것으로 합의를 한 그날 하루 전날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조합원들과 즐거운 시간도 갖고 2만 명 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 시점에서 국민TV에서 지금 상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라던가 각오라던가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박정희 2세께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소통이라는 것을 저희는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분은
당선되신 지 1년이 지났고 취임하신 지 10달이 됐습니다만 한 번도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았죠. 저희는 4월 달에 국민TV 발기인대는 그 전에 열었고요. 국민TV 라디오 시험방송 시작한 걸로 따지면 뭡니까? 한 8달 정도 이렇게 됐는데 수시로 꿈꾸는 협동조합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지역 한마당을 조합원 한마당을 6군데에서 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대놓고 합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지금 현재 조합원 수는 19,056명이고요. 출자금은 32억 2,615만 원입니다. 물론 그걸 다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쓴 돈도 꽤 되죠. 예. 그리고 구좌는 64,557좌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 국민TV의 로버트 레드포드이신 최동석 이사님 나오셨는데요. 일단 인사하기 전에 먼저 게시판부터 가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특별 생방송에 게시판은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야, 훌륭하십니다. 이 먹방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예. 자, 짜장면이군요. 짜장면. 며칠 전에 옛날 짜장이라는 걸 먹어봤었는데요. 옛날 짜장과 지금 짜장의 다른 점은 역시 이 고기를 얼만큼 넣느냐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채소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옛날 짜장은 정말 감자를 두껍게 썰고요. 그리고 그 고기가 별로 없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저는 그렇게 담백한 음식이 좋아집니다. 근데 게시판 물을 흐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계신 모양이죠. 네. 특집 방송 기대합니다. 이만 하면 가능하다. 짱!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신청곡 받습니다. 그렇죠. 네. 글 올려주시는 분 것도 좋고요. 글 대신 신청곡 올리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니까.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던 거는 공주는 외로워였습니다.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중도신문에 속하죠. 근데 일본은 뭐라 그러나요? 진보 언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전국적인 의미로. 물론 아카하타라고 하는 적기라고 써있는 일본 공산당 기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카하타 신문은 바로 이 공산당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매우 부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보통 방송을 통해서 인용이 되는 일본의 그 신문에는 속하지 않죠. 왜냐? 일본 공산당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도적인 느낌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게 아사히 신문이죠. 요미우리 산케이는 일본의 우파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중에서도 산케이 같은 것은 극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게이자이 신문은 역시 경제 얘기고요. 마이니치 신문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일본의 중도를 대변하는, 가끔은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열려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편견을 갖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신문 역시 아사히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사히 신문에서 사설을 통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바로 옆집, 별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옆집에서 누가 와갖고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네 이런 얘기하면은 몹시 기분 나쁩니다. 예.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그 말이 맞을 때는 화를 낼 수는 없고 충고는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뭐가 많습니다. 큰 호텔은 대반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로 변해가는 과정, 썩 유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윽하게 머리 색깔이 검은색에서 회색에서 백발로 가는 동안 그의 그 중후한 인간미가, 원숭미가 이렇게 풍겨지는 그런 멋진 순간들이 있죠. 그런 멋진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TV의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TV 경영 담당 이사, 상임이사이신 최동석 이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예. 지금 6층에서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라디오 스튜디오랑 사무국이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시는데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방송에 끌려 나올 때, 네. 이게 뭐 한 10초 전에 와도 된다. 네.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다 같이 물어봐서 같이, 주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 그런 좋은 장점도 있죠. 임금 밀도 좀 높아졌어요. 그죠?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뭐, 언뜻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전화에 대고 말이죠. 네, 사무실이 콜센터화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일하기 때문에. 경영 담당 이사라고 하니까 대강은 뭐 뭔지를 알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국민TV에서 맡고 계신 건 어떤 거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국민TV에서 하는 일은 경영 토크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네. 외에는 없고요. 예.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미디어 협동조합이 하부 구조를 이룬다면 네. 국민TV는 상부 구조를 이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지에서 일하고 예. 양지를 지향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미디어 협동조합이 지주회사고 네. 지주협동조합이고 국민TV가 네. 그 말단 조직인 것 같습니다만. 예. 뭐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사업이 늘어날수록 네.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 위에 네. 우리가 방송사를 세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방송과는 또 언론과는 관련이 없이 다만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서 예.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네. 좀 세워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합류해서 처음부터 일하게 됐는데요. 예, 협동조합에서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네. 시스템적으로. 우리 국가는 지금 국가 운영 체계는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죠. 네. 이게 독재 시스템이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승만 때부터. 대통령 독재를. 중심제가 원래 그런 그렇죠. 것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의 구조를,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을 스위스 연방공화국의 국가 운영 체계를 그대로 원용해서 설계했습니다. 네. 우리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처음에 우리 창립총회 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정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총회에서 정한 거죠. 근데 그 정관을 쭉 읽어보시면 그 속에 이면에 담겨 있는 정신은 스위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상에서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사람들이 했던 정신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실질 조합원이 2만 가까이 되고 앞으로 네. 5만, 10만, 50만, 100만 조합원이 돼도 이런 민주적인 조합 운영 시스템이 네. 그대로 그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마르고 닳도록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떠나더라도 초기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그 정신을 우리 후배들이 잘 이어받아서 끝까지 민주주의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위스 연방, 그렇죠. 스위스는 연방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각각 자치를 하고 있는 그런 많은 독립된 국가들이 독립된 있죠. 주라고 할 수 있는 칸톤이라고 부르는 칸톤. 예. 네.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네. 거의 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는 제가 이제 지역 협의회 네. 그 조합원 한마당에 6군데 우리 다니면서 네. 손병희 선생님도 같이 갔지만 네네. 다니면서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은 왜 협동조합인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한다. 저는 네. 이렇게 보죠. 네. 사업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비극이죠.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제대로 된 의미의 민주주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면 제대로 안 됐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민주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를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거는 민주주의를 출발시키는 것이지 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오늘날 보시면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대격돌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에요. 노사 간에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이 있으면 갈등의 핵심이 되는 이슈들을 뾰족하게 끌어내서 항상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네. 누가 무력으로 탄압하고 검거해서 무슨 이런 잡아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지금 대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골라내서 그것을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절차적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하는 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도 역시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라디오는 지금 뭐 재교대에 들어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TV를 개국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죠. 네, 경영 담당 이사로서 네. 예,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 갖고 말이죠. 네. 예, 그 국민 TV가 TV 방송을 하게 되고 그 이 시점에서 비전이라고 할까요? 또 필요한 것이라고나 할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협동조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TV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보았고 지난 총선에서도 보았지만 결국은 조중동이 마련하고 있는 프레임에 네. 모든 미디어 환경이 매몰되어 있었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조중동이 쏟아붓고 있는 정보에 그대로 무차별 노출되어 있는 네. 상황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조중동의 그 아주 간악한 그 프레임에 온 국민이 말려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도 부정선거가 또 있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의식 있는 언론인들이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기자 정신이 있는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방송사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출발했는데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잘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TV 방송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선거가 있고 계속 이제 앞으로 지자체 선거도 있고요.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 다시 또 온 국민이 조중동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TV 방송을 개국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제대로 된 공정한 방송, 진실을 말하는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 TV를 개국한다는 것은 인력과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협동조합입니다만 그래도 이윤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출자자들에게 나중에 이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대박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대박을 추구하지만. 근데 쪽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쪽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절대로 이것은 계속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입니다, 저는. 요새 좀 이제 자다가도 가끔 깨는 이유가 바로 계속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2만 명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조합비를
이제 납부하시도록 안내할 때 예. 실제로 조합비를 낼 때 2만 명이 다 조합비를 내시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번 10,000원씩 내는 거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미성년자 있잖아요. 네. 미성년자에게 조합비를 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예. 성년이고 또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15,000명 정도나 네. 될까? 그러면 한 달에 1억 5천이잖아요. 그것도 다 낸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낙관적으로 잡아도 네. 지금 현재 같으면 한 달에 1억 5천 정도가 우리가 수입이 네. 조합비로 된다 하더라도 현재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새로 한 요번에 20명 정도 되죠? 20명 예, 예. 가까이 되죠. 이분들의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네. 증조화 운동을 벌이자 네. 대대적으로 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조화 운동을 벌이자고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 증조화 운동은 이회적이다. 네.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네. 결국은 조합원 수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1+1, 네. 1+1. 네. 우리 마트에 가도 1+1 있잖아요. 네. 네. 어깨에 탄 거 하나씩. 그렇죠. 예. 그런 거를처럼 네. 우리 조합원 한 명씩만 더 조합원을 권유해서 가입시키도록 하자. 이런 운동을 벌려서 조합원 배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증조화 운동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증조화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증조화를 운동으로 강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정신이 필요하고요. 네.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서 방송사를 진실을 말하는 방송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조합원 수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변 친구들 또 먼 친척들 다 동원하셔서 여기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출자하고 돈을 낸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방송을 듣는단 말입니다. 네. 그 외에도 한 달에 한 번 10,000원씩을 또 낸다 그러면은 네. 뭔가요? 좀 이렇게 혜택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혜택, 네. 빨리 뭔가 나한테 피드백이 돌아오고 네네. 결과물과 성과가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롱텀하게 봐야 돼요. 예.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건 제가 스위스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스위스 연방공화국이 처음으로 헌법이 만들어진 게 1848년이에요. 1848년. 지금부터 165년 전 얘기예요. 공산당 선언이 나왔던 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헌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갈등 없이 민주적인 합의 체제를 구성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165년간 지속적으로 그런 민주적인 그런 협력 시스템을 예. 국가 운영이 모토로 운영해 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강의 부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165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는 협동조합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1848년에 그 스위스가 협동조합의 나라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예. 26개의 칸톤이라는 예. 소국가들이. 예. 그 동맹 맺은 그것이 아이트게노센샤프트라는 건데요. 네. 그 아이트라는 거는 그 맹세한다는 그런 선언한다는 왠지 뜻인데. 독일어스러운. 예. 예. 게노센샤프트라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위스의 원래 국호가 협동조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슈바이츠 공식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공식 이름은 슈바이처리시 아이트게노센샤프트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호가 대한민국이듯이 네. 그리고 외국 사람은 코리아라고 부르듯이 네. 우리는 스위스라고 부르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협동조합이라고 불러요. 국호가 협동조합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서 165년간 국가가 운영되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부강한 국가가 되고 아름다운 국가가 되고 인간적인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단 말이죠. 세계적인 강소국이자 그리고 그렇죠. 행복지수가 높은 네네. 그런. 네. 근데 그 나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165년간 국가가 운영되어 왔지만. 그러니까 뭐 이승만을 국부라고 부르고 막 그 박정희를 무슨 반인 반신 얘기하고 뭐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네. 찌빙클리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옛날 사람들이군요. 옛날 사람인데다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저거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 당시에 네, 있었던 네,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16세기 사람들이고요. 예. 19세기 중반부터 스위스가 통합되기 시작해가지고 예.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 국가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협동조합에 가입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 5만 10만 정도 되면 우리 스스로 조합원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원가주의 거래 방식 그다음에 공정거래 방식에 의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사면 그 마트의 주인인 재벌 2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이 조합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스위스와 같은 이것이 계속 조금에는 뭐 얼마 안 되죠. 몇만 원 뭐 나한테 매달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조합비로 내는 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혜택도 돌아가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계속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운영 자체가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그 협동조합 국가는커녕 민주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죠. 네. 지금 우리가 대안이 돼서 대안 언론도 만들어내고 대안의 공동체 운동, 협동조합을 하자는 그런 얘기죠.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몇 년 동안 키워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항하는 그런 민초들의 움직임, 협동조합인데 이 협동조합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그 추구되어야 될 가치로 이렇게 선전되어 온 단기간의 대박이 아니고 그렇죠. 지속 가능한 그런 그 경영, 지속 가능한 삶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는 거다라는 길게 봐야 됩니다. 네, 길게 봐야 된다. 너무 조바심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우선 정신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방송을 들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가치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혜택을 우리 조합원들이 누리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합원들이 이렇게 해서 많아지면 경제적 혜택도 아주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조합원 광고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입하고 서로 나누면서 만족도가 크게 높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고 광고 효과도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끔 불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우리 조합원들이 뭐 시계를 샀는데 뭐 시계줄이 엉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이런 원가주의 거래가 지금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돈 벌기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파는 거예요. 신뢰와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을 파는 그런 조합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최동수 이사님께서 그런 그 가치를 팔아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쪽박 차면 안 되는 거고요. 돈도 벌어야죠. 하지만 주 목적이 이윤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 모자란 얘기들은 또 경영 토크를 통해서 해주시리라 믿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계룡산 신령님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로봇장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인가요? 네. 자울님인가? JAWOOL. 예.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광주연님. 뭉클한 닉네임입니다. 광주요. 서울 은평구 음암동의 산조아님. 유도나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6분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사이먼 가펑클이 불러줬던 더 박서. 원래는 무명 듀엣이었는데 유럽으로 순회 공연을 다녀오는 와중에 누군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곡에다가 드럼 비트와 일렉 기타를, 베이스 기타를 가미를 했어요. 더빙을 해서 방송을 했더니 히트를 해갖고 금이 환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죠. 사이먼 가펑클이었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우리 조합원이신 유은혜 씨입니다. 네, 요즘엔 함부로 C자 붙으면 경칭이 아니라고 비하라고 하는데 유은혜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간에서는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데, 그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시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안녕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시죠. 예. 내일 성탄절 앞두고 안녕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흔쾌히 하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전화 통화를 좀 일찍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오늘 상임위 이제 법안 소위가 계속 좀 전에까지 계속 있어서요. 네네. 예. 어떤 상임위를 맡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잠깐요. 교육과 문화와 체육과 관광이 함께 있는 겁니까? 네네네. 예. 요즘에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예. 문제가 사실은 제일 지금 중요한 현안이고요. 네네. 예, 이게 30일까지 각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럽니다. 유은혜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검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과서 채택까지의 전체 과정이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이제 현안 질의도 해야 되고 교육부 장관에게 그 책임도 물어야 되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합의를 안 하고 있고요.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는 이제 합의를 한 상태에서만 이게 전체회의나 이런 게 열릴 수 있어서 저희 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현실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네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는 똑같네요. 이게 뭐냐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교과서 문제도 관점의 차이도 차이입니다만 일단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들을 기술하느냐 왜곡하느냐 이거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과 역사 학계에서 합의된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어떤 이유로 그렇지 않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이 너무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런 게 앞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싹 무시하고 전혀 이제 그런 거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선물을 함께 배달해야 될 우리들의 루돌프인 철도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을 저렇게 몹쓸질하고 말이죠. 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엊그저께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철도 노동자들, 철도 노조 지도부들 어쨌든 추위에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이 투쟁도 잘 끌어서 이거 국민적
지지와 연대와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저희도 민주당 내에 이 철도 민영화 저지 실기가 있어서 저도 네. 거기에 이제 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말이 너무 정말 각 곳에서 안녕지 못한 사건들이 터져서 정말 국민들 뵙기에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죠. 예. 커피나 좀 주면서 말이죠. 경찰 애들 좀 이렇게, 예. 네. 그럼 괜찮은데 커피도 안 줘갖고 말이야. 커피나 훔치게 하고 말이죠. 네.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개인적으로, 개인 개개인, 의원 개개인들이 얼만큼 열심히 일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옆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면은 수고하십니다라고 안타깝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으로 봤을 때 한없이 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무리 질타를 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물론 당의 중심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으로서 근데 네. 책임은 통감하시라고 믿는데 새해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좀 이제 변명 같지만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풀어나갈지에 대한 논의와 하여튼 실천 활동들을 열심히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보기에도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러 부분 흡족하지 않고 또 때때마다 이제 좀 그러니까 좀 민첩하게 대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말에 사실은 국회 청소 노동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었던 많은 을들의 문제, 네, 그것과 네. 관련된 법안, 예산 이런 게 또 국회에서는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기관 선거계획과 관련된 특검 문제, 지금 국정원 특위가 가동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입법 문제 이런 아주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예, 연말에.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국회에서 내야 하는 성과들, 결과들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최대한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 더 내부에서 또 의견도 모으고 또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해서 새해에는 좀 더 저희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생전에 김근태 선생님, 네. 네, 김근태 네. 선생님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네. 투쟁하는 후배이자 동지. 네. 차라리 그때는 속이라도 더 편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이랑 라이벌이시네요. 총선 때 득표율이 51.6%였어요. 그죠? 제가요. 네. 예. 51.59%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득표율 51.6% 득표하셨고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계속 여쭤봤습니다만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서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에게 줄 수 있는 쓴소리도 좋고요. 덕담도 좋고 네. 하여튼 네.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사실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 대선 때도 그랬고요. 이제 대선 끝나고 1년을 지나면서 정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접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역할하는 게 언론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의 언론 현실은 그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이 오히려 국민의 분열과 이런 국론의 이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이 정치 세력의 기대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에 대한 기대나 또 이 새로운 언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현실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정의로운 언론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 TV가 할 역할이 크고 또 그런 기대에 많이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윤혜 의원께서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이고 네. 미래협동조 국민TV도 지금 이제 막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첫걸음이 올바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의미를 갖고 선한 의지를 갖고 시작한 의정생활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갖고 시작한 이 방송 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그 알려드릴 겸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까 예. 김근태 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선한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김근태 의장님의 지론이셨고요. 네. 이제 돌아가신 지 2주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네. 28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네. 김근태 의장님 2주기 추모제를 갖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국민TV 여러분들과도 함께 저희가 추모제 제목이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예요.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주의자 김근태로 저희가 이제 존경하고 있는 네. 김근태 의장님 추모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로 제목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선후가 이렇게 있었군요. 예. 아니 그런 만큼 네. 고등학생부터 여러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네. 밝히고 소통하고 새로운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서로 공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그런 게 새해에는 우리가 함께 희망을 만드는 또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태 의장님 2주기에도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8일 몇 시 어디입니까? 하루 종일인데요. 네. 10시에는 창동 성당에서 추도 미사를 드리고요. 창동. 예. 예, 1시에는 모란공원에서 묘소 참배를 하고요. 네. 그리고 6시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홀에서 예. 예, 추모 콘서트 문화제를 합니다. 네. 장사익 선생도 되시는 나오시고, 분들. 그죠? 그러시죠. 그리고 예. 권혜여 씨도 나오시고. 네. 잘 그렇습니다. 아시네요. 우리 손명희 선생님도 나오시죠? 예, 아니요, 손병이면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요 내용을 네. 갈무리해서요. 저희 네. 하루에 서너 번씩 나가는 라디오 메모라고 하는 홍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국민TV에. 네. 예, 거기에 네.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분투해 주시고요. 좀 더 네.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또 같이 네. 하는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탄절 즐겁게 잘 보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 저희 미디어협동조 국민TV 조합원이신 유은혜 씨, 국회의원 유은혜 씨였습니다. 자, 광고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만 조합원 달성을 위한 특별 생방송. 국민TV 라디오는 TV 개국을 앞두고 출자를 완료한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낮 12시부터 6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국민TV 건설입니다. 지금 가입해주세요. 또 가입은 했으나 아직 출자를 못하신 분은 지금 주저 말고 참여해주세요. 출자 조합원이 되기 원하는 분은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들어오셔서 상단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한 분은 서울 전화 3144-7737, 3144-093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예, 국민TV 라디오 특별 생방송 2만 하면 시작한다. 2부로 가는 건가요? 이게 1부인지 모르겠는데. 1부의 파트 2네요. 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가 오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별 성과는 없는 건가요? 야, 이게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까? 있어.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더 하셨나요? 보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 손학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가치우짜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네, 양귀자 소설가가 원미동 사람들 쓰셨던 대갈마치님, 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꼬라지님 모셨습니다. 꼬라지가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네. 훌륭한 꼬라지예요. 꼬라지 조합원이. 예. 자, 앞에 세 분, 제가 봤을 때 왼쪽부터 인천 달봉이님, 그리고 권순철님, 그리고 큐브님. 이 세 분은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까? 저는 오늘 전에? 두 분을 한 분은 저번에 뵀군요. 네. 큐브님은 처음 뵀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권순철 권순철입니다. 조합원이시고요. 두 분의 여성 중간에 껴있네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예. 예. 꽃밭에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양쪽에 있는 분들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그러면 저기 큐브님과 인천 달봉이님은 서로 아시는 사이였어요, 원래? 아세요? 원래는 아니고 이제 국민TV로 국민TV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분 모두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TV로 국민TV 이전에는 서로 볼 일이 없었던 그렇죠.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예. 마찬가지시잖아요. 하긴 우리 5명 모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게 국민TV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예. 어떻게 그러면은 그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셨는지 인천 달봉이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달봉이. 평소대로 하세요. 아우, 뭡니까 지금? 아니, 왜들 이런 반응이십니까? 하시는 대로 하시기로 저 했잖아요. 팟빵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저는 그전에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활동하면서요. 이런 언론 방송들이 생긴다는 걸 듣고 조합원 가입하고 큐브님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동암 연세점 앞에서 촛불 집회하는 날 네. 처음 뵙고요. 아,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붙어 다녀서 지금은 그리고 권수철 조합원님께는 여름에 인천 모임이 있었어요. 6월달에 그것도. 예, 예. 그때 이제 저희 친목 겸 인천 조합원님들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1차 모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뵀었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인천 달봉이님은 이제 이런 미디어 협동조합으로서 국민TV 대한 언론이 뜬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하신 그런 케이스군요. 네네. 예. 권순철 조합원님, 네. 권순철 씨는 사실은 저와는 네. 좀 예, 아는 있죠. 예. 예. 예전에 인터넷 라디오 21 네. 예, 진행할 때 그때 인연이 있었습니다만 또 여긴 또 어떻게 인연을 맺게 저는 되셨습니까? 라디오 21의 김용민 PD께서 아, 방송하실 때부터 들었었는데 네. 그때부터 김용민 PD의 여러 가지 방송들을 되게 좋아하고 네. 나는 꼼수다 네네. 듣다가 네.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TV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리고 대한 언론이 정말 필요하다. 네. 정말 조중동 등등등의 네. 이런 볼펜 장난이 네. 정말 심하다. 네. 펜 장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한 언론 충분히 필요하고 우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또 가입을 하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라디오에 네. 국민TV 라디오에 지금 출연하고 계신가요? 네, 화요일 정승조 아나운서의 예. 꿈협에 아, 권반장이 간다라는 코너를 권반장이 간다. 예. 맡고 있는데 반장이라는 친구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 네, 별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반장. 네, 죄송합니다. 네. 대화 꼬꼬양님, 달봉이님이 여자입니까? 별명이 달봉이? 저도 여자인데요, 달봉입니다. 그럼 나는 대전 달봉이인가? 하면서 이렇게 크크크 하면서 즐거워하고 계세요. 네. 큐브님께서는 지금 카페 지기도 하고 계시죠? 네. 네. 천안에 살고 계십니다. 네. 네. 어떻게 조합원이 되셨고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카페를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카페가 22일 날 네.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트위터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저도 부지런히 글을 썼겠죠. 네. 그러다가 글이라도 지우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돼버려서 네. 지우러 들어갔다가 이러이러한 언론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네, 도저히 네. 볼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제 카페를 만들고 네. 그러면서
저희보다 이제 더 능력 있으시고 지명도 있으신 분들이 시작을 하겠다면 힘을 모아주자.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발기인총회 전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좋은 방송을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 네. 라서 카페를 개설을 하시고. 네. 네. 그리고는 미디어 협동조합의 준비 과정과 그런 진행 과정을 쭉 지켜보신 거군요. 예, 그렇게 됐죠. 그럼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모든 분들의 그 대선배기도 하시고 말이죠. 심지어는 지금 방송을 준비하는, 이끌고 가는, 대표로 이끌고 가는 이런 분들, 예, 어떻게 보면 빚을 진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 출연했는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며. 예?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솔직해요. 예. 예, 그냥 뭐. 실은 지금 지역 한마당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시고 또, 9층에 있었던 시절에도, 네. 6층에 가끔 올 때마다 자주 계셨고, 오늘은 또 무슨 자원봉사하러 오신가 했더니, 심지어는 방송까지 불러갖고. 네, 방송자범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엔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서 일천 달봉이님부터 국민TV와 함께 했던 몇 달간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 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가입하지 않으신 또는 가입을 했으나 출자금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좀 표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삐끼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듣고 보고 했던 그런 언론을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누가 들어도 어느 사람이 들어도 이런 방송 하나쯤은 한국에 꼭 있어야겠다 이런 느낌 나시는 방송일 겁니다. 여러분 국민TV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대표 좀 빌려주십시오. 왜 이러시죠? 약을 잘못 먹었어. 타이레놀 이런 게 잘못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순철 조합원께서는 인터넷 대한 언론 경력이 꽤 되시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TV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든가 또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TV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라고는 할까요? 저는 매우 민주적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도 어떤 대한 언론도 가봤고 그리고 지상파에도 이제 비정기적으로 출연을 좀 해봤지만 네. 이만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사무국에서 빨리 답변이 좀 올라온다던가 네. 정말 국민TV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최 이사님 방송 때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출자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돈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말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국민TV야말로 대한 언론으로서 굉장히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님도 그렇고, 지만 특히 사무국 우리 조상우 사무국장님은 원칙 그 자체. 네. 예. 용어부터가 난 원칙이야라고 딱 써 있잖아요. 단 1초도 안 어기는 분이시죠. 예. 이 정직에 대해서는 정말 서러울 만큼, 예. 이 국민TV가 아닌 국민일보에서 공정 언론을 부르짖다가 해고당하고 말이죠. 네. 예, 여기 오셔갖고, 성역 없는 비판을. 근데 유머 감각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러니까요. 네. 예, 전혀. 성대모사의 달인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민주적인 것에 강점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고요. 큐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민TV만이 갖고 있는 강점. 우리가 이제 지금 초반이잖아요, 아직은. 네. TV는 아직 개국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합원으로 섭외 중인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결국엔 조합원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했던 질문이 방송은 듣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막
아쉬운 것처럼 막 끌어붙이고 이러진 않아요, 성격이. 네. 그냥 툭 던져주고, 우리 하는 말로 물라면 물고 말하면 말아, 이런 그렇지. 식으로 했는데, 예, 예. 이 친구가 이렇게 봤대요, 게시판을 봤는데, 네. 여긴 다 아는 사람들 같이 대화를 하더라. 예, 예. 그러니까는 그 게시판에 채팅창 같은 그런 네, 느낌에서, 아, 이분들이 한 번씩 다 멘붕을 맛본 상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네. 동지애도 있고 가족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씌운 것 같은 방송을 듣다가 네. 우리는 생얼로 나가는 느낌이라는 네. 걸 받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는 하는 거지만 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와 더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도 되고, 네. 예,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참,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쑥스럽긴 해요. 그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 예, 예. 대화가 필요해 님께서 무슨 카페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국민TV 카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이름이? 국민주권방송협동조합입니다. 자, 국민주권방송협동조합 카페. 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안경 꼈다님, 네, 반갑습니다. 가온가람님, JJ킴님, 큐브님은 말씀도 완전 청산유수, 달봉이님 반가워요. 주명아빠님, 명탐정 코나님, 요즘 바빠서 촛불도 못 나가 오프에서 뵙질 못했다고 큐브님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2003-4년 라디오 21 보도국 김용민 차장님 시절에서 사진도 올려주셨고 그 밑에 답글은 윙스님 덩치는 산만한 게 온갖 재주를 다 갖고 있어요 라고. 이건 디스인가요? 칭찬인가요? 지능적 디스. 아 이거는 보도예요 보도. 아, 네. 그렇군요. 보도고 안경 꼈다님 핑플님 또 꼬부기 아빠님 댓글로만보다 목소리 들으니 좋은 내용하고 예, 호기심 가득한 고양이 예, 사진 올려주셨어요. 안 바쁜 벌꿀님, 큐브님, 달봉이님 반가워요. 권반장님은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를 해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영감. 아이고, 왜 왜 불러? 아, 이거 좋네요. 레어 아이템이네요. 저기, 자, 조합원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사님, 바보씨님, 블라드미르님, 도 많이 환영해주고 계세요. 네. 블라디미르님, 우유빛깔 큐브님, 인천 달봉이님입니다. 미녀 만센, 딸랑딸랑 방송하부, 메리 크리스마스. 초코 우유빛은 아니겠어요? 초코 우유빛.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보자 하니까 지금 남의 방송 와갖고는 생각해보니까 남의 방송이 아니구나. 예, 우리 방송이에요. 저희 우리 사주. 아, 그래요, 네네.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어딜 막 감히 막 이러고. 이런 방송이죠, 우리. 근데 지금 그 댓글 달아주신 우리 조합원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나오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시네요. 예. 그래서 예. 큐브님과 달봉이님을 열렬히 환영해 주시죠. 네. 저희 이렇게 가족적인 방송을 하고 있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인정에 매몰되는 인정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요. 또 그들만의 리그인 이런 거 우리 지양합니다. 그렇죠. 한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라도 바로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이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그새 또 2명이 또 늘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에서 매버릭님 오셨습니다. 오! 우리의 힘이에요, 2명. 예, 경기 고양시에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고양시켜주고 계신 스맥님 오셨습니다. 아, 네. 자, 능구렁이님께서 화기애애하다고. 네. 오늘 가입한 회원이 66분입니다, 지금까지. 네. 네. 확실하게. 이만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건강검진 받고서 집으로 가는 신분당에서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건강검진 받았어요. 네. 위 내시경 됐습니다. 네. 옆에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옆자리에 있으신데 혹시 우연히 휴대폰이 보여 살짝 봤는데 팟빵으로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 토크 듣고 계시네요. 옳지 않습니다.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저는 질투가, 그러니까 예술가들은요,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좀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네. 다들 그렇죠. 표현 안 하고 질투를 많이 하죠. 네. 대전에 오신 적이 달봉이님 혹시 조합원 마당에서 아이폰 충전기 빌려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라고. 맞아요. 이렇게 작업을 걸고 계시군요. 대화가 이분 남편 계신. 사상이 불순하시네, 우리 권순철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는 건데 왜 거기서 비약을 하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오늘 조합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세 분들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평소에 끊임없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까지 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저 같은 사람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내년에 국민TV는 이런 모습이 좀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청사진?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없으면 그냥 저부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장애인계가 장애인들이 편견에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굉장히 그 편견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장애인의 모습이 언론에 잘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왜 장애인들은 그런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장애인 뉴스 뭐 누가 줬다. 누가 어떤 걸 줬다. 누가 휴대폰을 몇 대 기증했다. 네. 장애인 중에 스키 타는 선수가 나왔다. 장애인 중에 외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나왔다.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네. 장애인들은 모두가 다 천재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인데 편견의 차별에 휩싸여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장애인들의 소식까지도 전해줄 수 있는 국민TV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크리스마스 날인 내일 광화문 지하도 밑에서 그 노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장애인 그 발바닥 행동 있죠? 네. 거기서 지금 400 며칠째, 1년 넘게 거기서 서명전 하고 있잖아요. 교양 의무제 폐지와 예, 그렇죠. 장애 등급 폐지를 좀 예. 좋습니다. 권순천 조합원님께서는 눈을 안 쓰시는 분입니다. 그죠? 네. 눈을 안 쓰죠. 네. 자, 인천 달봉이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희들만의, 그들만의, 왠지 편협적이고 뭔가 너희들끼리만 하는 방송,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층에서 다각도로 같이 공유하고 알리고 좋은 거는 같이 접하면서 정말 TV에서는 모든 걸 가려갖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 좀 더 많은 사람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예,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 예. 항상 유의해야 될 그런. 큐브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요. 이제 TV도 개국을 할 거고, 이제 우리가 국민 TV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협동조합에 어떤 다른 사업에 대한 비전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일단 우리 조합원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저희 터세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언제 들어오셔도 먼저 들어오신 분이나 나중 들어오신 분이나 많이 출자하신 분이나 적게 출자하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더불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언제라도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조합이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그럼 약속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역 한마당을 돌면서 참 저도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그런 대도시 위주, 중요 거점 위주로 지역 한마당을 하고 지부 결성을 했습니다만 실은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중소도시들도 있고 면 단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각 마을마다 이제 이런 마을회관도 있고 또 지역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20-30명이라도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랑방 모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마침 제가 그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줄 아니까 가서 자리에 함께 리겠다. 이런 용의가 있다는 그런 예를 들면은 음향이 많이 필요하거나 조명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 없이 심지어는 음향 없어도 20-30명 있으면 조용히만 있으면 노래를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임이
그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는 생각 들고 그런 자리에 저는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 달봉이님 그리고 권순철님 그리고 큐브님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식사나 같이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안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지금 특별 생방송 중입니다. 국민 TV 라디오 특별 생방송 이만하면 시작한다. 예. 전화 연결했습니다. 우리의 다정한 벗 권혜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신 겁니까? 아이고. 대놓고 물어보면 참. 예. 요즘 어떤 작품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제 작품이 다 끝났고요. 네. 이제 내년 1월 또 봄 이렇게 개봉 예정인 영화 작업을 했고요. 이제 또 이제 12월 이번 달부터는 이제 황우석 박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좀 촬영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거기 황우석 박사 역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죠. 예. 네. 뭐 어떤 배역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뭐 특별 출연이에요. 아, 네. 언뜻 지금 듣기에도 여러 활동을 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1년을 지금 보내고 계시네요. 그죠?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아주 세월이 빠르니까요. 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국민 TV,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혜영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네. 아니, 새삼스러워서 말이죠. 예. 지금 사실은 그 방송을 하고 계시고, 그죠? 예. 네네. 지금 영화 프로그램을 부산에서 지금 10년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드라마에도 출연하시고, 물론 보도 부문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또 영화도, 그러니까 미디어에 자주 노출이 되고, 미디어와 함께 작업하면서, 네. 미디어가 갖고 있는 힘, 또 우리나라 미디어가 갖고 있는 여러 특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하셨을 텐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TV 지금 상당히 힘도 약하고 초창기입니다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과연 국민 TV가 그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너무 거창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의 언론 지형이라는 게 정말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지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런 국민 TV의 출발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저는 그런 환경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 국민 TV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바른 언론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며칠 사이에 영화 변호인 보셨겠지만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맨 마지막 장면 보면서 많은 분들이 먹먹하셨을 거예요. 가슴이. 한 명 한 명 일어나는 변호인들을 호명할 때 지금 누군가는 날 부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응답하는 방식은 입금이죠. 네. 입금을 함으로써 이제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거창하게 바쁜 일상 속에서 진짜 시간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로서의 입금, 회원, 가입 이런 것들, 출자금, 조합, 그런 거 출자금,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변호인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에서 앉아 있는 자가 아니고 같이 자리를 박차 일어나는 자가 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비영리 단체라고 하나요? 그 몽당연필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그 입금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가슴 사무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죠. 늘 우리 시민사회단체 영역이 대부분 돌려막기 하고 있는 때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때이죠. 네, 그리고 사실 좀 시민사회단체 일이라는 게 또 이런 국민 TV 또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라는 것이 기존 상업적인 공간이라든지 국가 정부에서 도대체가 닿을 수 없는 지역까지 세세하게 바라보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기능들을 갖다가 좀 철저하게 이렇게 좀 배제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때이죠.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입금.
네. 이 몽당연필의 내년에 또 계획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제 1월 1일이면 정식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저희가 매년 했듯이 저희의 목표는 제2조선학교를 한국 사회에 좀 알리고 네.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동포 사회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것도 가장 현실적인 중요한 목표이지만은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소위 흔히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동북아 평화 시대의 꿈, 예. 그 밑바탕에는 우리 내부의 평화도 있어야 되겠고 남북 간의 평화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펼쳐내는 좀 그 출발점 혹은 작은 계기가 됐으면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이 일본에서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다음에 공식적으로 한번 제가 스튜디오 방문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오늘 그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연시 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보내십시오.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우이고 또 조선학교 돕기 하고 계시는 몽당연필의 대표이기도 하신 권혜연 씨 모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서영석 사업 담당 상임이사, 공식적으로 지금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두 분의 상임이사가 계신데 그중에 한 분 아까 인터뷰했고요. 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우 피곤해 보입니다. 근데 안녕하지 못하게 보이는데요. 요즘 안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가 그렇습니다. 유난히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많이 요즘에 과로를 하시는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몸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금년에 개인적인 큰 성과로는 생활단식에 성공하신 게 있을 텐데요, 그죠? 네. 예. 개인적인 성과라. 예, 그렇네요, 보니까. 네. 한 50일 단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사업 담당 이사로서, 성과는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글쎄요, 큰 성과가 없어서 정말 좀 쪽팔립니다. 사업 담당 이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 그대로 사업을 담당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은,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미천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착수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무언가에 착수하려면은 돈이 들기 때문에 돈만 듭니까? 사람도 뽑아야 됩니다. 네. 아시겠지만 미디어협동조합은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구상했던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 둘씩 진척시킬 만한 그럴 단계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사람 없이 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죠. 역시 광고라는 거는 이제 이 광고를 따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한자말로는 수주하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매체의 효과 이런 것이 입증이 되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오는 게 또 사실 광고이기도 합니다. 네. 전 신문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종사했던 신문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교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종교신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근무했던 곳이 국민일보라고 해서 이제 요즘 말썽 많은 그 순복음교회의 신문이었는데요. 종교신문은 아닙니다만은 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교계 광고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쫙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타 광고는 별로 안 왔죠. 반면에 당시 신문업계에서 선두주자였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광고가 그냥 쏟아집니다. 이런 것처럼 광고라는 거는 매체의 영향력 혹은 광고 효과가 입증만 되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광고를 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는 특히 라디오 출범 이후에 규모에 비해서 광고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이 되고 그러면서 저하고 딱 한 명의 간사가 일을 하는 그 체제에서도 광고 첫 달 77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번 달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적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역시 또 조합원 내부의 광고에 현재 국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크게 뻗어나가는 그런 것도 없는데요. 내년에는 다양한 사업, 광고를 통해서
미디어통제와 국민TV가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TV 뉴스를 하는데 지금 뭐 19명을 동시에 뽑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TV로서는 최대 인력 모집이죠. 예. 그리고 또 여기 합정동 사옥의 구청은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네네. 이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예.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물론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그 리스크도 많이 아시고 또 그 대책도 세워두시고 그러겠지만 저는 뭐 진행자로서 지금 지하에 카페도 만들고 스튜디오 공사도 하고 19명이나 뽑으면은 이러다 거덜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국민TV가 출범한 지는 아직 채 1년도 안 됐죠. 3월 3일 날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돈이 안 드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만 명을 위해서 오늘 특집 방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출자금도 32억에서 33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걸 끌어안고 계속 라디오만 하고 출장에 있을 것이냐, 네. 아니면 모험을 할 것이냐, 기로에 선 상태에서 네. TV 방송을 일단 시작하는 일대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것은 돈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서 조합원들이 더 늘지 않는다. 네. 또한 그 국민 TV에 보내는 조합원들 혹은 청취자들의 열망은 TV 네. 뉴스를 하라. 그렇죠. 이런 것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과감하게 질른 거죠. 그러나 네. 무지막지하게 지른 건 아닙니다. 네네. 우선 이제 4월 1일자로 TV 방송이 시작되면은 그 네. 전후로 일단 시청료 성격의 조합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물론 이제 어느 만큼 조합원들이 호응해 줄지는 뭐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2만 조합원들이 매달 예컨대 10,000원씩만 내준다 하더라도 매월 조합비가 2억 원 정도 거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광고나 기타 수익 사업 이런 것들을 보태면은 한 3억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가 있고 그 정도라면은 네. 한 30명에서 50명 사이의 인력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예. 이런 이제 판단 하에서 시작은 했죠. 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1월, 2월, 3월, 4월을 견디는 체력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4월 1일 날 뭐 무사히 방송이 시작이 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조합원들에게서 조합비를 징수를 하고 이거 순조롭게 된다면야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까지 결국은 현재 거의 한 40명에 달하는 네.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뭐 한 40명 조금 넘을 겁니다. 네.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네. 운영 경비, 네, 네. 그다음에 시설 투자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네. 쉬운 일 역시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이사인 제가 광고도 많이 따오고 하는 게 뭐 역시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자에 참여해 주시고 네. 조합원으로 널리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오시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시군요. 네. 지금 그 게시판에 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이사님 혈압이 걱정이라고 하는 이런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 또 한 번은 예를 들면은 제가 조합원 출자한다면 그건 100% 서영석 이사님 덕분입니다. 국민TV를 통해 찾아낸 보석이라면 서이사님입니다. 말은 거칠게 하셔도 따뜻한 분이라는 거 압니다. 이런 글들이 주류를 이루면서요. 네, 말도 별로 거칠지는 않습니다. 알고 보면. 네. 사업 보고서 봤는데 깎아받던데요. 서영석 이사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글도 있었어요. 네. 예, 달달 가로 열고 가을 거지님 뭐 가로 닫고 뭐 이런 저기도 있었는데 지금 뭐 골자는 일단은 라디오로 만족할 수 없고 또 결국 궁극적으로 TV를 해야 되는 그래서 모험을 하는 거지만 대책 없이 지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들 또 예비 조합원 여러분들의 그런 참여 부탁드린다. 절실하다. 이런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예. 자, 빈말 아니라 정말 좀 피곤해 보이셔갖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예.
산타 할아버지가 녹용이라도 좀. 자, 그러면 오늘 짧았지만 그 유익한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뭐 부탁드리는 거는 정자에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선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조합비를 걷게 되면은 많이 납부해 주시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이렇게 1부를 마칩니다. 2부 오늘 2부 3부까지 있죠? 예. 국민TV 라디오 특별 생방송 이만하면 시작한다. 2부는 김남훈 씨, 3부는 김영민, 서영석 이 두 분이 진행을 합니다. 1부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홀려 국민 TV